저는 정말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노래할 때 기분이 좋아서 막 춤을 열심히 췄더니 그 쿠폰도 제가 받아가지고 좀 미안한데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연정원 이사장을 원장을 맡고 이사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좋으면서도 걱정스러웠던 점이 있습니다. 이 봉우 어르신이 정말로 대단한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 회원들의 속에서는 거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신까지는 아니라도 정말로 이렇게 높은 언어로 그냥 받들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어떤 우리가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정말 펼쳐나가는 데는 좋지만은 그 분위기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종교단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어떤 종교단체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종교인들이 모이는 자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대종교, 종교적인 특성은 대종교 쪽에서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린 것도 그런 측면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수련단체로 가야 되고 또 그리고 수련 봉호 어르신의 꿈, 이 조식수양법이 모든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수양법으로 정착하는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종교성을 띠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은 우리 회원들의 어떤 그 신심, 믿음 이것을 바탕으로 하되 이것을 좀 더 객관화된 틀에서 어떻게 펼쳐내느냐 이것이 성공이 되어야만 이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사실은 죄송스러웠는데 천부경 노래를 하시고 싶다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종교적인 분위기 그런 것을 띌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어떤 봉우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을 객관화시키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들이 각각 소중한 한 걸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선은 제가 좌장을 맡았는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이 네 분들이 각각 이 발표한 자리에서 못한 얘기 한마디씩은 짧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립니다. 저 끝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저 끝 마지막 했던 그 교수님부터 차례로 조 교수님부터 차례로 올라오기. 한 말씀 꼭 그 발표에 빠졌던 얘기 한 말씀씩 해주시고 꼭 해주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할 얘기를 다 드렸는데. 다 하셨어요. 예, 저도 객관화 이렇게 철학과에서 훈련을 받아서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태우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동학, 천도교, 원불교 이렇게 연구했을 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개벽이란 말을 쓰시고 있구나. 정신개벽, 물질개벽, 후천개벽, 인신개벽. 그래서 이 그룹들을 개벽파라고 명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개화파 이야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서양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근데 그게 결국 일본이 제일 빨랐고 우리는 그 뒤치다가 이렇게 뒤에 따라 그런 이제 내러티브 서사 구조로 늘 끝나서 조금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해서 개벽파를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우리 봉우 선생님도 개벽이란 말씀을 쓰시고 도덕을 중시하셔서 저는 사상사를 서술한다면 범개벽파에 넣어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정원에서는 싫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개벽파. 네, 저는 이제 2022년에 한국 도교사를 쓰면서 이번 논문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적극적으로 한국 도교사의 한 챕터로 봉우 선생님을 다루지 않았는가. 예, 다시 한번 왜냐하면 20세기고 너무 가깝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 연정 16법이나 봉우 수단기의 내용을 다루면서 중국과는 다른 한국 도교, 아니, 한국 선도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만 한국 선도의 20세기의
가장 중심에 봉우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를 사상적으로 좀 더 재구성해서 한국 도교 또는 한국 선도 또는 한국 철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얘기를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김윤경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학회에서 우리 봉우 선생님을 정말 한국 20세기 한국 철학의 어떤 주류의 그 말하자면 대표적인 선도 도교 인물로 다뤄주시기를 지금 압력을 막 넣고 있는데 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정말 학회에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이 먼저 하셨, 아니 나중에 하셨어요. 거꾸로 올라. 예. 어찌 보면 이게 인문학인데 이 자연과학에 가까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생뚱맞기도 한데 신경생략을 하면서 느꼈던 게 호흡이 너무 직결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봉우 선생님의 그 공부를 이렇게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PPT 제일 마지막 장에 넣고 싶은 게 선생님의 어투와 선생님의 그 기운으로서 호흡 공부하시오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학회다 보니까 호흡 공부하시오라고 듣기가 조금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경과학으로 검토를 하면 할수록 이 호흡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뭐 술법이나 이런 거에 호흡인 것지만 호흡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육체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네팔을 보니까 정신이 같이 바뀌어 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흉내 한번 내볼까 합니다. 호흡 공부하세요. 첫 번째 부분을 김창규. 예, 저는 사실 이제 봉우 선생님을 이제 유아 철학 쪽으로 그러니까 유학자 쪽으로 이제 그쪽 측면에서 이제 주목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봉우 선생님 관련 논문이 이제 지금이 네 번째인데 쓸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멋모르고 썼고 두 번째는 좀 알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너무 오만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쓰다 보면 봉우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마치 이제 퍼즐 조각 맞히듯이 퍼즐 조각을 잘 갖다 맞춰야지 이게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퍼즐 조각 하나만 잘못 맞추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된다고 이제 그 그림이라는 게 봉우 선생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학문적인 평가인데 또 사실은 그냥 학자로서 했으면 괜찮은데 선생님 또 제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논문도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사실 보고 또 보고 했는데도 이제 그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 이제 크게 얻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논문을 쓰면서 재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진짜 진짜 뭐라고 평가를 못 드리겠는데 너무 크신 선생님이었다, 스승님이셨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논문 쓰면서. 그래서 유학자로서의 봉우 선생님을 제대로 제가 잘 드러내지 못했지 않았느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네. 학자로서는 겸손한 말씀이지만 저희들로서는 다들 많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전문가는 역시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제 각 발표자분들 얘기 들었으니까 혹시 하루 종일 들으시면서 요건 좀 이해가 안 된다든가 요건 좀 의견이 다르다든가 하는 그런 점이 있으면 아주 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수명이 돼가지고 저녁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꼭 질문해 주실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백두 선생. 예. 마이크를 좀 드렸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감히 나섰습니다. 예, 봉호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그 대왕조님이라는 용어를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었고 역사에도 없는 이름을 지금 많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그 백두산족이라는 또 용어를 또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선언하신 후로 도대체 백두산족이 뭐고 어디까지고 또 이 백두산족의 의무가 뭐고 이런 걸 좀 찾아서 좀 헤매다가 현재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이 공주입니다. 공주. 그런데 그 대왕조님의 그 형상을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관촉사에 서 계시는 그 위력 부처님이 그 대왕조님 상이다. 또 그거를 만든 분이 지금 거기 기록에는 고려에서 만든 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엉터리로 찾아다니면서 해보면 백제 그 우왕께서 익산에 천도하면서 그 거기에 천궁을 짓고 거기에 그 대왕조님을 형상화해 놓은 게 우리나라에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기호 지방에 서 계시는 부처님들이 많고, 경상도 지방에 가면은 앉아 계시는 부처님들이 있는데, 절에 가면 우리 그 대웅전이라고 해놓고 대웅은 간 곳이 없고 그 부처님만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고구려 백제가 망하면서부터 그 신라하고 저기 그 당나라가 우리 전통 그 정신 문화사를 없애려고 그렇게 깡그리 다 때려부시고 그렇게 해온 자족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왕조님 사상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런 우리 젊은 사람들의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을 좀 짧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가 아까 어느 교수님께서 K 철학이라고 하시는데, 이 K 철학을 세계에 드러내려고 하면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포용성 있는 철학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저 작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과정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감히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우선 요약해서, 사실은 백두산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가 불분명해서 작년에 발표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발표에서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백두산족이라는 것을 정의를 제가 완전히 찾지는 못했는데, 혹시 여기서 백두산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주 한 분을 모셨는데도 결국은 정답을 못 찾았던 것 같고, 그 분야는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K 철학과 그 어떤 우리 저 단학과 연관이라든지 그걸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조승환 교수님. 한국적인 김시청 교수님 전문이신데 K철학. 예? 아니 우리 한국적인 어떤 사상과 예. 이것이 국제화되고 하는 그 매개가 뭐가 있을까? 그런 데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김시청 교수님 적절히 지적해 주셨듯이 저는 평화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폭력 평화 사상. 비폭력 예, 평화. 그 동학의 전봉준 군대가 단적인 예인데, 전봉준이 자기 휘하의 한 10,000명 이상의 부대원들한테 어떤 명령을 기율을 내리냐면은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그런 기율을 크게. 예. 그 전봉준 장군이 그 자기 휘하에 있는 그 동학 농민군에게 어떤 기율을 내리냐면은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이런 기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 게 아니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인은 적의 목을 하나라도 많이 베는 게 저기 최고의 목적인데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게 한국인의 비폭력 평화 사상의 극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도덕이란 말로 표현을 했고 그걸 봉호 선생님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김시청 교수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거는 정말 한국 그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평화 정신이자 운동과 실천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백두 선생님의 질문과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여기서 기대하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많은 방대한 자료를 찾아서 오늘 이 학회를 풍족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듣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보통 유불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일본 예를 잠깐 드셨는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유교나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가르침을 아주 수준 높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저희가 또 전해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 선도 수련법이죠. 연정 16법 그리고 용어비결이요. 근데 거기 바탕에 대학 중용의 신법을 주축돌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학 중용의 신법은 저희 선생님께서는 공자님이 예전에 이렇게 호흡을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말을 말고 입 다물고 호흡을 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저희가 피상적으로 언뜻 볼 때는 대학 중용의 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제어를 해서 우리 스스로 가자 그 성인의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자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저희는 조식을 해서 어떻게 그걸 같이 양립을 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양족전 하듯이 불교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우리 김창경 교수님 너무 많은 자료를 찾으셔서 제가 모르던 것도 찾고 또 예전 그 기록에서 조식에 대한 그 많은 기록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조식이 그 대학 중용과 표리를 이루어서 조식을 하면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닦인다 하는 말씀을 앞으로 같이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식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이 닦이는가를 조금 과학적으로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저희 최윤식 교수님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두 분이 같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들으면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따로 계신다고 그러면 그거를 좀 빨리 제가 캐치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창경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조금 가미하시면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사실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을 딱 던져주셔서 요지를 하실 부탁을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창규 대답을 하실래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 조식 수양 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법에 대한 것을 하면 조식의 법 내지는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술이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 유학계에서 이걸 인정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수양론으로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수양론, 수비론, 조식 수양론 계속 이제 논문을 쓰는 이유도 이게 전통 유학 사상에 내려오는 수양론인데 이제 마음 수양론인데 이걸 학계에서는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자료에서 봤지만 서양 유럽에서는 97년도에 벌써 나왔는데 교육에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정치학 세밀하게 하면 아까 제가 강조했던 성의론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뜻을 참되게 한다.
이제 그것이 수양론의 기점인데 그 뜻을 이제 참되게 하는 것은 이제 인간 스스로 선과 불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식 작용이 바로 의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굳게 해라, 의지를 굳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걸 다 내용을 하게 되면 너무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구적인 어떤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이런 관심이 고조되면은 정말 전문적인 더 깊은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저는 선한시민의힘이라는 단체 이경태 대표로 합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정말 열척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 문만 나가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어뜯고 미정투구하고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물질 세계로 거의 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세속화가 너무 많이 된 상황인데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민족의 이 정신을 이렇게 이어가시고자 이어가시는 분 내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부작용, 극심한 불평등, 양극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게 이제 우리 전통 사상이나 홍익 대동 사상 이런 거에 의하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또 평화를 이야기하고 도덕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모두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어울려 살 때 서로 배려하고 할 때 그게 적극적인 평화지 전쟁만 없다는 게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구를 할 때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초래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고유 사상이 어떻게 지휘하고 리드하는 그 방향을 정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제 원공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주창을 좀 하고 하는데, 리더나 이 사람들이 더 비도덕적이고 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만 흘러가고 뭐 또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주기보다도 접근하기 쉽고 이 사람들 뭐 천부경도 수십 가지고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잘 좀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 문화 도덕적인 세계를 리드하는 국민이 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빨리 좀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떤 그 학문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 속에 들어앉으면은 일종의 체면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어떤 관심은 사회와의 세상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연정원 회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벽이 돼서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공부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회와의 관계를 절대로 그냥 자기 내면에서 해소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70년대 그때의 학번에서는 데모를 하는데 열심히 학생운동하던 친구가 어떤 자기 친구한테 너는 공부해 라고 도서관으로 떠밀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또 관심을 폭넓게 가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서로 다른 영역에서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쳤으면 좋겠는데 특히 연정원 같은 단체에서는 너무 내적인 데 들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아픈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저는 개천민족회 부회장 장영선입니다. 제가 대중교에서 우리 권태훈 봉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세금정에 한의원에도 돌아가가지고 개인 교섭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태훈 어른이
대종교의 천부경 3일 신고 참전 개경의 3법 회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종교는 생활 철학이고 윤리와 도덕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최치원 선생님이 유불선 3도라고 천부경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연정원은 종교와 정치를 초월해가지고 하는 건데, 기본이 우리 천부경 3일 신고 참전 개경을 공부하셔서 우리 봉우 선생님이 이 땅에 그 체계화해가지고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종교는 종교 이전에 우리 종교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영성을 밝히는 생활, 철학, 윤리, 도덕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맹자 공자님 말은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민족의 3일 신고 참전 개경이 빠져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접근을 할 때는 천부경 연구를 좀 하신 교수님들이 와서 그 좀 3일 신고에 보면은 우리 인간하고의 하늘하고의 관계에 3법 회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이거 종교라는 접근이 영성을 밝히는 도덕, 윤리, 도덕 지침서라고 생각하고, 천부경이 우주 창조의 원리입니다. 꼭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천부경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다종교주의라서 모든 초종교를 종파를 초월해서 천부경 3일 신고 참전 개경도 공부를 하면은 봉우 선생님의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에 하는 봉우 사상의 올바른 이해와 개성이 더 첨단 화학적으로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어떤 봉우 선생님의 근본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데, 우리들의 어떤 그 입장을 요런 대로 이제 모두 다 할 수 없어서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종파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니까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예. 예. 대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떤 봉우 선생님의 사상을 학술적인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직은 저희들이 정말 조그만 한 걸음입니다. 약속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정원의 걸음은 좀 더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삿된 짓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봉우 선생의 참된 어떤 그 정신을 이어나가는데 나아갈 수 있으려 나아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효도 아니고 정말로 나중에 정말 조그만 걸음들이 저는 소중하고, 쉽게 나가려고 할 때 오히려 큰 후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원을 해주신다면 연정의 뜻이 앞으로 크게 펼쳐질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마침 식사도 와서 금강경도 식후경이 아니라 우리 식사를 즐겁게 하시고 환담을 나누시는 것으로서 이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